나는 김지원, 32세. 세종대로에 있는 세무법인에서 담당자로 일하고 있으며 결혼한 지 벌써 5년째다. 남편 강민우는 같은 건물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사원으로 월급은 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의 돈이 어머님의 관리물이고 나의 돈이 가정공동체라는 기이한 규칙이 운영되고 있다. 어머님 박수님은 6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가게장 역할을 부양하며 남편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대학 졸업도 못하고 방에서 게임만 하는 시부모 동생 강민호도 함께 살고 있어 이 집의 모든 지출은 거의 내가 감당하고 있다. 월급 180만 원, 보너스는 기본 3개월 분이 나오지만 그 돈은 결국 어머님의 새 가전제품이나 민호의 게임 장비로 변한다. 금요일 저녁 8시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배추와 갈비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조명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내가 아침에 깎아준 딸기와 포도를 막내사들처럼 먹고 있었다. 민우는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나올 때까지 반말도 없었다. 나는 습관처럼 냉장고에 장을 넣고 주머니에서 월급 명세서를 꺼내 거실 탁자에 놓았다. 이번 달 보너스가 좀 많네? 민우가 명세서를 대충 훑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감사보다는 기대에 가득 찼다. 어머님께서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하셨어. 내일 10만 원 인출해서 가져다 주고. 나는 접시를 닦는 손을 멈췄다. 이번 달 관리비와 수도전기세가 같이 나와 5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을 주면 내 생활비도 모자라게 돼. 내 목소리는 의연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대화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세지도 않는다. 어머님이 즉시 말을 가로챘다. 민우가 한 달에 80만 원을 내게 다 맡기는데 너는 여자인데 180만 원을 번다고 자랑스러워야지. 그래도 모자라다고? 남편 돈 눈치만 보는 구석이 있네? 그 말은 마치 나의 월급이 그들에게 선물인 것처럼 들렸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냉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훨씬 차갑다. 어머님 입에 입은 캐시미어 코트는 지난 겨울내 보너스로 산 거고 민호가 쓰는 게임 노트북도 작년 내 생일 선물 예산을 훔쳐 산 것이다. 심지어 민우가 모두 내게 맡긴다고 말하는 월급도 실제로는 어머님 개인 통장에 저축되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집의 물건값, 식비, 심지어 민호의 외식비까지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알았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민우와 어머님은 나의 응답에 만족했는지 다시 TV와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갈비를 씻기 시작했다. 물줄기가 손가락을 적시고 칼로 갈비를 자르는 소리가 거실의 TV 소리와 섞였다. 그때 나는 칼을 꽂았다. 이제 그만이다. 내 피와 땀으로 번다른 돈으로 이런 가족을 부양하는 건? 나는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고 계산기 앱을 켰다. 주택담보대출, 관리비, 수도전기세, 식비, 민호의 게임비. 매달 고정 지출은 적어도 250만 원이었다. 내 월급 180만 원으로는 결코 모자라다는 걸 오늘따라 확실히 느꼈다.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지만 나는 표정도 바꾸지 않고 냉장고 안을 확인했다. 내가 사온 배추와 갈비는 이제 내 개인 재산이다. 내가 결정할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밤 12시, 민우는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갔다. 어머님과 민호의 방에서는 각각 균일하게 숨소리와 게임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 조명을 가장 어두운 모드로 켠 뒤 가방에서 노트북과 지난 5년간의 가계부를 꺼냈다. 이 가계부는 어머님께 잊어버리기 쉬워 적어뒀어라며 속여 유지해온 것이다. 각 항목에 적힌 지출 금액과 출처를 보면 민우 어머니 코트 35만 원, 민호 노트북 80만 원, 가족 외식 15만 원 등
거의 모든 항목 뒤에 지원 지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 KB국민은행 앱을 실행했다. 기존의 가정 공용으로 사용하던 통장은 즉시 해지하고 새로 개인 통장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세무법인에서 배운 은행 계좌 관리 기술을 썼다. 새 통장은 온라인 뱅킹만 활성화하고 실물 카드는 직접 은행 창구에서 받아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 기존 통장에 남아있는 120만 원을 새 통장으로 이체한 뒤 모든 가정 결제 자동 이체 서비스를 해지했다. 관리비, 수도전기세, 인터넷 요금, 심지어 어머님이 자주 쓰는 백화점 연동 결제도 하나 남김없이 취소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어머님은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왔다. 지원아, 오늘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사와. 민우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어? 나는 커피를 마시며 고요하게 답했다. 어머님, 저 오늘 출근이 빨라서 시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혹시 민우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그럼 뭘 먹어? 민우는 출근도 바빠. 너가 직접 사와야지. 어머님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만 나는 표정을 고정시켰다. 저는 이번 달 월급이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 출근 통근비와 점심값만 겨우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머님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너 월급이 늦어졌다고? 그럼 지난주에 말했던 냉장고 돈은 어떻게? 내가 이미 가정가게에 예약금까지 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포크로 토스트를 살짝 찍으며 말했다. 민우가 방에서 나오자 어머님은 즉시 말을 돌렸다. 민우야, 너 아내 말 들어? 월급이 늦었다고 해. 우리 냉장고 사는 돈도 없고 오늘 저녁 밥도 망했어. 민우는 눈을 비비며 나에게 물었다. 정말 월급이 늦어졌어? 너 회사에서 뭔가 문제 생겼어? 아니요, 회사 연말 정산 때문에 늦어졌어요. 다음 주쯤 들어올 거예요. 나는 평온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세무법인 동료인 이수진에게 카톡을 보냈다. 수진아,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서랑 함께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사본 좀 보내줘. 개인적으로 필요해. 수진은 나의 부인적인 상황을 모르지만 직업적인 신뢰가 쌓여 있어서 질문 없이 응해줬다. 오후 3시, 수진으로부터 관리비 청구서 PDF 파일이 왔는데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내가 단독으로 낸 관리비 내역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는 이 파일을 새 통장과 연결된 이메일로 저장한 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백업했다. 퇴근할 때 편의점에 들러 샐러드와 요구르트만 샀다. 냉장고에 내 개인 식품만 채울 계획이었고 그 첫 단계가 지금부터였다. 문 앞에서 민호가 게임 기기를 들고 나와 언니, 치킨 시켜줘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냥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의 불평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올 때 나는 방 안에서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지난밤 민우가 내 월급은 어머님께 다 맡겨서 내가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선명했다.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 3군데나 백업한 뒤 나는 어머니가 주신 것으로 추정되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비누를 버렸다. 이제부터 나의 공간은 나의 규칙대로 운영할 것이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서 탁자를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좀 보여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요하게 따라갔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속에는 내가 사온 샐러드 2개, 요구르트 3병, 그리고 몇 개의 계란만 있었다. 기존에 가득 찼던 돼지고기, 채소, 김치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야? 냉장고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 너는 집 안 살 사람들이 있는 걸 잊었어?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냉장고 안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는 제가 먹을 만큼만 샀어요. 이번 달 월급이 안 들어와서. 월급.
너 그 말만 반복하는 거 아니야? 너 회사에서 속이는 거 아니야? 그때 민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는 즉시 민우에게 말렸다. 민우야, 봐봐. 너 아내가 냉장고를 이렇게 비워놨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해? 그녀가 월급이 늦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의심스러워. 민우는 나에게 돌아보며 안색을 변겼다. 지원, 정말 월급이 안 들어왔어? 너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저번에 너 신용카드 한도 안 썼었어. 신용카드는 지난달 민호 게임기기 사는데 써서 한도 초과했어요. 현재 상환 중이에요. 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뱉었다. 이는 사실이 아니지만 민우는 절대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렇다. 그럼 내 돈은 어디 갔어? 나는 매달 월급을 다 너에게 맡겼는데. 민우가 소리치는 순간 나는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우님, 언제 월급을 저에게 맡겼어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님께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가로쳤다. 그건 내가 아들 돈 관리해주는 거야. 지원이 너무 헤프게 쓰니까. 지금 당장 너가 카드로 시장에 가서 장을 사와. 우리 가족이 굶어야 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저 카드는 돈 안 신고 했어요. 지난주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는 완벽한 거짓이었지만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서 먹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라면을 삼키고 민호는 불평을 하며 게임을 계속했다. 나는 내 방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수진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금 계산서를 살펴봤다. 이 아파트는 결혼 당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대출은 나 혼자 내고 있었다. 민우의 이름만 있는 은행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되는 내역도 수진이 함께 보내준 자료에 적혀 있었다. 이는 결혼 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였다. 나는 이 문서를 프린트해 노트북에 끼웠고 그 위에 어머니가 내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비누를 버렸다. 이제부터 나의 공간은 나의 규칙대로 운영할 것이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서 탁자를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포켓 속의 스마트폰 녹음 버튼이 잘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 지금 당장 나와. 관리사무소에서 통보 왔어. 관리비 3개월분을 안 냈대. 그의 손으로 들고 온 건 붉은색 인쇄된 관리비 미납 통지서였다. 위에는 김지원 강민우라는 이름과 함께 미납 금액 15만 원. 오는 주 금요일까지 미납 시 단전 조치라는 문구가 굵게 새겨져 있었다. 관리비는 항상 지원이 내는 거라면서? 어떻게 3개월이나 미납했어? 어머니가 통지서를 내 앞에 내밀었지만 나는 손도 뻗지 않았다. 월급이 안 들어와서 내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민우님 월급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민우님 월급으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갔어? 민우 돈은 앞으로 은퇴금으로 모아야지. 너 그냥 카드로 내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으면 되지? 카드는 아까 말했듯이 한도 초과했어요. 어머님, 결혼재산관계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 주거 공간의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해요. 민우님 월급을 어머님께 맡기시는 건 개인 선택이지만 가정 공동 지출은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세무사 자격증을 딴지라 법적 용어를 능숙하게 꺼냈고 어머니 표정이 확 달라졌다. 그때 민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통지서를 던지며 소리쳤다. 이거 봐. 관리비 3개월 안 냈어. 심지어 단전할 거래? 너 아내가 월급 없다고 핑계만 대니까 이러는 거야. 민우는 통지서를 보고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다가왔다. 김지원, 너 정말 이 정도 거름도 못해. 내가 매달 80만 원을 다 주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나는 이때까지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민우님, 80만 원을 언제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지난 밤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내 월급은 어머님께 다 맡겨서 내가 할 수 없어라는 민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확산됐다.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님을 쳐다봤다. 아, 그때는. 그리고 이건 지난 5년간 관리비 내역이에요. 나는 노트북을 펼쳐 관리비 청구서 사본을 보여줬다. 각 페이지마다 납부자 김지원이라는 인쇄체가 선명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노트북을 치고 말했다. 이런 거짓 문서 뭘 보여? 민우 돈으로 내는 건데 너가 이름만 적은 거지? 어머님, 은행 이체 내역도 있어요. 나는 수진이 보내준 PDF 파일을 열었고 매달 5일마다 내 통장에서 관리사무소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우는 이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그는 관리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단전되면 안 되잖아. 민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해졌다. 민우님 월급을 어머님께 맡기셨다면 어머님께서 내시는 게 맞을 거예요. 혹은 민우님 직접 내시든지요. 나는 의연하게 말했고 방안이 잠잠해졌다. 그날 저녁 민우는 어머님 방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내 방에서 이수진과 카톡을 나눴다. 수진아, 결혼 재산 분할 관련 변호사 추천 좀 해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라 말해. 수진은 금방 변호사 연락처를 보내줬다. 새벽 1시경, 민우가 내 방문을 살짝 열었다. 지원아, 미안해. 어머니가 15만 원 내주는 걸 잘랐어. 관리비는 내가 내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졸리고 답답해 보였다. 나는 그냥 끄덕만 하고 눈을 감았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은 수도전기세였다. 내가 미리 준비한 전기사업법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침 8시, 부엌에는 기운 없는 향기가 감도는 밥알과 시판 김치만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밥숟가락을 탁자에 내리며 이딴 걸 먹고 어떻게 출근해라고 투덜거렸지만 나는 그냥 한 숟가락 밥을 떠먹었다. 민우는 어제 새벽에 미안함도 잊은 듯 오늘 회식이라 늦어질 거야 라고 말하며 급히 나갔고 민호는 방에서 언니, 인터넷 속도 느려라는 외침만 계속했다. 나는 퇴근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비는 어제 내셨어요. 그런데 수도전기세 미납 통지서가 왔는지요? 혹시 없다면 공식적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오후 4시, 기업은행에서 출금 내역 증명서를 받았다. 이는 지난 5년간 내 통장에서 매달 70만 원씩 이체되는 아파트 대출 상환 기록이 담긴 문서였다. 대출 계약서에선 공동 채무자로 민우 이름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 혼자 부담하고 있었다. 나는 이 증명서를 노트북에 스캔한 뒤 변호사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이 증거로 결혼문서 오후 3시 여성 세무사 모임이 시작됐다. 참석자는 15명이었고 대부분이 가정 문제와 직업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남편이 가정 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어머니도 갑질하셨어요. 하지만 법적 증거를 모아 이겨냈어요. 나는 자신의 경험을 간략히 이야기했고 여러 여성들이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라고 이야기했다. 모임 끝에 수진이 매주 이 시간에 상담해주는 그룹을 만들자라고 제안했고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할게라고 답했다. 집에 돌아오니 민우가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를 찾고 있었다. 민호가 대학 졸업증명서도 없어서 쉬운 일부터 구해야 해. 편의점 알바라도 하게 할게 민우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방에서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들리는 소리로는 민호가 직장을 구하기로 동의한 것 같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고 모임에서 만난 여성들과 카톡 그룹을 만들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많은 답장이 왔다. 밤 10시
민우가 내 방에 들어왔다. 내일 민호를 편의점 면접에 데려갈게. 그리고 공동통장에 이번 달 보너스 100만 원도 입금했어. 앞으로 함께 노력할게.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잠시 후 그 손을 잡았다. 이는 결혼 이후 처음인 행동이었다.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 안에는 과거의 의존보다는 앞으로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어 공동통장 입금 내역을 캡처했다. 이는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월요일 아침 8시, 민우가 민호에게 정장 상의를 입히고 있었다. 면접할 때는 정중히 말해야 해. 편의점 사장님께 잘 해대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민호는 기운 없는 표정을 짓지만 알았어 형이라고 답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토스트를 구워주며 가지고 갈 돈 좀이라고 말하며 지갑을 꺼냈지만 민우가 어머니, 그만해. 민호는 스스로 벌어야 해라고 막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이 모든 걸 지켜봤다. 부모의 과도한 보호가 민호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야 고칠 기회가 온 것이다. 오전 10시 카톡 그룹에 메시지가 왔다. 지원님, 저 남편이 저의 월급을 몰래 빼가서 모으고 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해요? 보낸 사람은 모임에서 만난 이수경 씨로 식당을 운영하는 세무 문제를 상담했던 여성이었다. 나는 즉시 답장했다. 첫째, 은행 거래 내역을 발급받고, 둘째, 남편의 출금 기록을 스캔하며, 셋째,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출금한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세요. 세무사로서 증거를 확보하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유리해요. 오후 2시, 민우가 회사에서 카톡을 보냈다. 민호 면접 통과했어. 오늘부터 저녁 시프트로 일하게 돼. 나는 미소를 지으며 회사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말했고, 수진이 정말 잘 됐네. 지원님이 없었으면 그 가족은 정말 망쳤을 거야 라고 말했다. 퇴근할 때 편의점에 들렸는데 민호가 안경을 쓰고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손님에게 물건을 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예전에 게임만 하는 방구석 청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방에서 옷을 접고 있었다. 민호가 첫 월급을 받으면 뭘 사줘야 할지 생각해봤어라고 말하며 미소를 띠었다. 어머니, 민호는 첫 월급으로 300만 원 중 일부를 갚아야 해요. 그 뒤에야 자신의 돈으로 쓸 수 있죠. 나는 의연하게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침묵한 뒤 알았어. 이제 너 말대로 할게라고 답했다. 이는 예전의 강압적인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저녁 7시 이수경 씨가 카톡으로 증거 사진을 보냈다. 은행 거래 내역에는 매달 50만 원씩 남편 통장으로 이체되는 기록이 있고 CCTV 영상에는 남편이 현금을 가방에 넣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증거로 충분해요. 혹시 법원에 나가야 하면 세무사로 증인 출석해도 돼요. 나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경 씨는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용기가 생겼어라고 답했다. 이런 답장을 보면 나의 경험이 다른 여성에게 힘이 된다는 걸 실감했다. 8시 정각,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안경끈이 살짝 늘어졌고 옷소매도 더럽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오늘 8시간 일했어. 사장님께 칭찬도 받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냈고 이건 오늘 급여야. 일부는 갚아야 하니까라고 말하며 나에게 건넸다.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국수를 데워줬고 민우는 다음 주부터 주말에도 일하게 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어라고 제안했다. 밤 10시 나는 노트북으로 이수경 씨의 증거를 정리했다. 세무법적 관점에서 재산 침해를 증명하는 방법과 함께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팁도 문서로 정리했다. 이때 민우가 방에 들어왔다. 내일 공동통장에 이번 달 월급 80만 원 입금할게. 그리고 대출 상환금도 함께 넣을게. 그는 나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다른 사람 돕는 거야?
라고 묻는다. 네, 세무사로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이에요. 민우가 잠시 침묵한 뒤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인사 관련 법률도 조금 알아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쳐다봤다. 과거에는 가정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놀랍다. 좋아. 다음 주 모임에 와도 돼? 인사 법률 관련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아. 나는 미소를 보였고 민우도 살짝 웃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나에게 오늘 시장에 갈 건데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고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어머니가 필요한 걸 사세요. 나는 대답했고 어머니가 이전에 너에게 한 말 미안해. 그때는 나도 잘 몰랐어라고 속삭였다. 이는 결혼 이후 처음 들은 사과였다. 나는 그냥 끄덕였다. 원한은 없어졌지만 과거의 아픔은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보다 앞으로를 보는 게 중요했다. 오후 4시, 이수경 씨가 카톡으로 좋은 소식을 전했다. 남편이 증거를 보고 사과했어. 앞으로 월급을 공동 통장에 넣기로 했어.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심호흡을 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다는 걸 느꼈다. 퇴근할 때 민우가 카톡을 보냈다. 민호가 주말에도 일하기로 했어? 300만 원을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야?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여성 세무사 모임 그룹의 다음 주 상담 주제는 결혼재산관리법으로 정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이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였다. 3주 뒤 토요일 아침, 부엌의 냄새가 온화하게 퍼졌다.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고 민우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고 있었다. 민호가 오늘 마지막 돈을 갚는다고 했어? 어머니가 국자로 스푼질하며 묻는다. 네, 어제 편의점에서 월급을 받았어. 300만 원 다 모았어. 민우는 웃으며 말했고 나는 커피를 따르며 창밖을 봤다. 3개월 전 이 집에는 분노와 불평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가족의 온기가 느껴진다. 오전 10시,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옷은 깨끗이 세탁했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다. 오늘 돈 갚고 오면 다시 시작할게. 형, 언니, 감사해. 그는 머리를 숙였고 민우가 앞으로 잘 살면 되라고 어깨를 탁 쳤다.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머니가 이제야 제정신 차렸다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고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다. 오후 2시, 여성 세무사 모임이 개최됐다. 이번에는 30명 이상의 여성이 참석했고 회의실 벽에는 경제적 독립, 여성의 힘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앞자리에 앉았고 민우가 옆에 앉아 인사 관련 법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강민우 씨가 인사법률 상담을 도와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 거예요. 내 말에 여성들로부터 박수 소리가 났다. 모임 중간에 이수경 씨가 앞으로 나왔다. 저는 지원님의 도움으로 남편과 공동 통장을 만들고 가정경제를 함께 관리하게 됐어요. 이제는 직장에서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뒤로 다른 여성들도 저도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했어요. 남편의 비밀 통장을 발견했지만 증거로 이겨냈어요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이 모든 걸 듣고 심호흡을 했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자신의 가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의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걸 확신했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돈 다 갚았어. 대출업체에서 영수증도 받았어. 그는 손에서 영수증을 내밀었고 위에는 300만 원 상환 완료라는 글자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민우가 잘 됐다. 이제는 정직하게 일해서 살아야 해라고 말했고 어머니가 오늘 저녁 치킨 시켜줄게. 모두 함께 축하하자라고 말하며 미소를 띠었다. 저녁 식사 시간. 거실에는 치킨과 맥주,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민호가 언니, 이전에 게임 때문에 괴롭혔어. 미안해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고 나는 앞으로 잘하면 되라고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가 이제 이 집은 모두 함께 돌보는 거야? 지원아, 너의 일도 항상 응원할게라고 말했고 민우가 공동 통장에 이번 달 보너스 200만 원도 입금했어. 대출도 빨리 갚아서 여행 가자라고 제안했다. 밤 10시, 나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지난 5년간의 가계부와 증거 문서를 다시 살펴봤다. 이 파일들은 나의 굴욕과 투쟁이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훈이 된다. 스마트폰에 카톡 그룹 메시지가 왔는데 지원님, 다음 주 세금 신고 관련 워크숍 열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좋아요. 주말에 준비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우가 방에 들어왔다. 내일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여성 세무사 모임을 소개할게. 직장 동료들도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는 나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이전에 너를 괴롭혔던 건 정말 미안해. 이제는 함께 노력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쳐다봤다. 그 안에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고 거실에서는 민호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고 지난 5년간의 가계부 사진을 찍어 카톡 그룹에 보냈다. 이 파일은 저의 투쟁 기록이에요. 모든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순간 수백 개의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돌아왔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과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여성들을 돕는 여정은 시작이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모든 여성에게 알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나, 김지원의 새로운 시작이다.